TV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민족 친일 신문과 종편, 조선과 동아를 저격하는 방송 TV 대안의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난 14일 동아일보의 황호택 논설주간은 일본 대사관의 안녕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언론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아일보사의 친일 행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985년 4월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65주년 창간 기념일을 맞이해서 조선일보에 도발을 했습니다. 어떤 도발인가 하면,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친일 실업가들이 창간한 친일신문이요, 자신들은 민족지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논설 고문이었던 선우희는 조선일보의 사장에게 이렇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사장, 제정신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반일 친일 논쟁이 에스컬레이터 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상상도 안 하십니까? 논쟁이 격화되면 궁극적으로 인천 김성수까지도 욕보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자 조선일보가 또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에 대해서 한일 강제 병합의 공로로 일본 후작의 자기를 받은 박영호가 동아일보의 초대 사장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일 계보가 속속들이 파헤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조선과 동아의 친일 논쟁 싸움, 이것은 이전투구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흙밭에서 개 두 마리가 싸우는 꼴이 아니라 변전투구, 똥밭에서 개 두 마리가 싸우는 꼴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과 동아의 친일 논쟁, 그들의 싸움은 정말 변전투구에 지나지 않는, 똥밭에서 개 두 마리가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조선 동아의 뼛속에는 친일의 유전자가 뼛속 깊이 스며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일제강점기 때 새해가 되면 자신들의 신문 일면에 일본 왕과 왕비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황공스럽다, 대한제국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친일 경쟁을 벌였습니다. 여기 잠깐 이 자료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경쟁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선과 동아가 민족지라고 강변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조롱을 하지요. 너희들이 민족지면 우리 집에 화장지가 8만대장경이다. 저기 날아가는 똥파리가 독수리다. 이렇게 조선 동아를 조롱해 왔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바로 조선과 동아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의 황호택 논설 주간에 이 친일
칼럼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이것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황호택 논설 주간의 칼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동아일보의 문제, 황호택이라는 한 논설 주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정우를 하는 작자는 나는 친일파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민족 친일파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건국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사를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역사 부정하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그러한 반민족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이 어용 지식인들, 언론들이 합세하여 건국절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건국절에 대응해서 아니다, 건국절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립투쟁을 벌였다. 40년간 일제와 맞서 싸워 해방을 이루었다.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이 아니라 전승절로 기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 자료도 찾았습니다. 우리도 전승국의 지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서 일제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자리에 우리도 전승국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서 덜레스 미국 정권 대사에게 보고하면서 우리를 전승국의 지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야합으로 우리의 당연하고도 떳떳한 전승국의 지위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족 친일파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건국절을 내세우며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사를 묻어버리려는 이러한 음모를 우리가 명백히 밝혀내고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동아일보의 황호택 논설 주간 잔챙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라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요즘 밀정이란 영화가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작년에 의열단을 다룬 영화 암살이 1000만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또 밀정 영화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밀정에서 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처단한다. 이렇게 외치는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반민족 친일파들이 준동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그들에게 저항하고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TV 대안은 의열단 방송입니다. 우리 많은 동지들이 의열단 단원입니다. 의열단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3일 우리는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전승절 제정을 촉구하는 기념 집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전승절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이정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민족 친일 세력과 싸워갈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와 준동을 꺾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동지들과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TV 대안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 자료, 동아일보의 친일 자료 황호택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두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동아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기능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폐간하고 폐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TV 대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TV 대안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힘차게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